예비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6년 1월 2일이죠.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면 앞에.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좀 코가 알레르기성 비염 좀 심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날 굉장히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미리 약을 먹고 오긴 했는데 또 약의 후유증이 엄청 졸려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 신호를 주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욕심은 안 부릴게요. 그래서 이왕 어쩔 수 없잖아. 고의가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제일 추운 날 개강하게 됐는데, 그래도, 개강하기로 했고 다음 주 이런 거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욕심은 안 부리겠지만요. 그래도 좀 우리 스타트는 좀 기분 좋게 끊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준비 되셨죠? 그렇게 추워요? 대답이 안 나올 정도로? 이러면 제가 수업, 지나게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월요일 날 합격 설명회, 그러니까 일종의 OT를 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지금 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안내 소개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걸 또 다 하면 우리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 대부분 왔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터넷 수강생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마 29일 날인가 녹화한 1시간 정도의 합격 설명, 강의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좀 먼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수업,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때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나 원래 뭘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의 이 태도가 나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네. 네. 그래서 아까 이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뉴질랜드에서 찍은 건데요. 저거야 방에서 결정체인데 내가 나중에 이거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재밌었던 거는 여자친구한테 이 사진 보냈더니 오빠 왜 거의 멀리까지 가서 쇳덩굴이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안 재밌군요. 니네가 시켜놓고.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그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인디아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이것 뜻 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는 인도하고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한번 I never do it again. 그래서 시험 올해 한 번만 딱 보시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 인도에 갔다 오긴 했죠. 그래서 인도에도 쇠고기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게 뭐 이렇게 너무 없어갖고 저는 원래 돼지고기 닭고기 잘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쇠고기라도 한번 시켜왔는데 이 맛을 설명을 못하겠어. 이게 아무튼 냄새도 그렇고 진짜 이거 쇠똥 맛이었던 것 같아. 이게 쇠똥구리 같아. 그죠? 그래서 정말 맛없는 고역이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초대하잖아. 그래서 단톡방 이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끝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월요일날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수험 기간이 길어진 이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마 당부에 말씀드렸고 월요일이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나흘 지났으니까 마음 조이고 오신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느슨한 마음 버리고 우리 시작합시다. 그래야지 수험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요. 이 말씀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꺾여야지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지? 네, 그리고 여기에 꺾인다라는 거는 매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다 겸손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항상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겸손이 중요하냐면 겸손할수록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배움이 늘어나려면은 우리가 꺾이면은 그만큼 많이 배우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항상 공부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근데 그럴수록 더 발전하게 되는 거야, 진짜로. 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는데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제가 매년 발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제가 발전이 딱 멈추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해달라 그랬잖아. 이제 박대훈 선생님 막 갔으니까 수강하지 말라고 제가. 월요일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지? 예, 분명히 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에 공부 지금 이제 대단한 각오로 하다가 너무 이제 오버페이스 할까봐. 그래서 대신에 공부하러 15시간 이상은 뭐죠? 반응이 이게 예상 못 하셨나요? 당연히 잠깐 몇 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4시간? 3시간? 그죠? 14시간 해야 돼, 얘들아. 다시 한번 공부 몇 시간 해야 된다고? 예, 14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5시간 하지 말라고. 14시간까지는 괜찮은데 15시간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농담같이 얘기하지? 아니에요. 공부를 야금야금 늘려가고 싶어. 우리가 운동을 해. 첫날부터 전력 질주하면 안 돼. 병나요. 그죠? 근데 공부는요, 처음에 1시간 안 하던 사람이니까 이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려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잘 안 돼요. 처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가 경제 시간을 많이 얘기할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추구하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는 새.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은 안 하는 게 균형인 거야. 그럼 발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려면 균형을 깨트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 시간을 난 무리하게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솔직히 14시간이라 얘기했지만 14시간 쉽나요? 그러나 14시간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셔야지 그래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장난스럽게 만든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공부를 일단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해서 좋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겁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노력 힘든 거 정말 인정하는데 노력은 힘들지만 괴로우면 노력 아니야. 알겠어요? 공부를 인내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힘들겠지만 괴로워하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 저도 맨날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도움을 드리려고 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좋은 말이니까 이거 한번 따라하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즐거워야지 더 많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야 바로 고대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저는 골프를 안 쳐요. 오늘 되게 힘드네요. 미치겠다. 아니 누가 물어봤어.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얘기하냐면 이런 투야. 필요하니까 내가 가져온 거야. 저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사실 제 친구들, 제 또래 사람들 골프 엄청, 여러분들 아버지들이나 삼촌 골프 치시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왜 골프를 안 칠까? 내가 골프 칠 능력이 없을까? 골프 돈 좀 들어간다며. 근데 그거는 아닐 거야, 그지? 나 골프 왜 안 칠까요? 객관식.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돈을 아끼고 사는 쪽은 아니거든? 비교적 좀 후하다는 평을 들어요. 돈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웃네. 나 둔하게 생겼지, 그지? 근데 나 운동신경 둔한 쪽 아니야. 나 사실 저 단거리, 여기서 모두를 내가 이길 수는 모르겠는데, 몇 사람은 내가 100m 뛰면 내가 아직도 이길걸? 내가 단거리 되게 잘해요. 네. 그리고 또 옛날 야구도 좀 했어요. 그리고 야구하고 골프하고 좀 메커니즘 비슷한 것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운동신경 둔한 편은 아니야. 그럼 나 골프 왜 안 할까요? 3번이 답 같지, 그지? 네, 나 진심이야, 3번. 오늘 다 실패했네.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준비를 잘못한 겁니까? 왜요? 지금 공감이 안 되세요?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느껴지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딱 꽂히면요, 그것만 해요, 진짜로. 다른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럼 봐요. 내가 골프를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진짜. 그럼 내가 강의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이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아까 월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오늘 그럼 하나 더 줄게. 만약에 여러분들 몇 년 뒤에 합격하셔가지고 후배들이 내 수업 수강하는 거야. 근데 박대훈 선생님 골프 치러 다닌대. 그럼 후배들한테 뭐라 그래야지? 당장 그죠? 환불하라 그래야지. 그죠? 네. 수강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 이거 진심이에요, 얘들아. 나 왜. 작년 학생들보다 더 심한 이거 곤란한데. 알겠습니까? 네. 그 왜냐하면 좋아하면요, 미쳐서 하게 돼요. 그러면은 더 많이 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했던 얘기야, 왜 이게 생뚱맞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실력이 느는 거야? 좋아해서 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 좋아한다고 해서 힘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 힘든데 대신에 괴롭지는 않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괴로워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괴로운 거지. 알겠지? 네, 그래. 그래서 요 정도 가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공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톡 퀴즈 안내 월요일에도 제가 해드렸는데 이제 언제 시작할 거냐면 제가 그때 아마 1월 15일쯤 시작한다 그랬던 것 같아, 그죠? 그랬더니 뭐냐면 한 1월 15일쯤 연락 주려고. 저기 지금 애들 여러분은 지금 와 있으니까 지금 카톡방에 초대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지웠어, 이거 곧이라고. 그래서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그죠? 야, 전부 다 몇백 명이 1월 15일 날 연락 주면 나 그날 어떡해. 그래서 미리미리 좀, 그래서 몇 사람은 그래도 기특한 친구들 미리 이제 이미 연락 온 친구도 있었는데 아직 안 온 사람이 훨씬 더 90% 이상 아직 연락 안 왔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연락하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제가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린 거고, 그래서 작년에 딱 60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60회. 그리고 60회면 제가 카톡 퀴즈가 기평으로 14문제를 내줘요. 기억부터 희까지 해서 14개에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기평만 하다가요, 한 30회 넘어가면 제가 허수령도 거기에 한 문제 정도씩 넣어주거든. 그럼 이제 기평으로만 얘기해도 요즘 소리 말해서 거의 기평 싸움이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4개 곱하기 60, 몇 개죠? 그러면은 840점이 되는 거야. 840이면은요, 모의고사 10회 분량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특히 공부가 스스로 잘 알 거야. 내가 항상 작심삼일 되는 사람. 처음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지나고 보면 좀 밀려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번호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습니다. 딱 2초 정도에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 정도면 쓰지 않아. 됐나? 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인문지부터 시작할 거잖아. 그럼 이제 왜 인문지부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문지에서도 어느 부분부터, 사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알죠? 인구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인문지부터 시작한 이유 우리 월요일에도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개인적으로는 난 자연지를 더 좋아해. 그래서 자연지 먼저 하고 싶은데 내가 좋아해서 자연지 먼저 하면 여러분한테 그게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인문지리가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문지리를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대신에 인문지리 저는 이제 자연지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때까지는 중간중간에 제가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 수업 시작할 때쯤 또 뭘까, 제가 드론으로 직접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가 될 만한 또는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사진들 몇 개씩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뭘 찍은 거냐면 막류하도하고, 그때 요렇게 생긴 지형은 뭐라고 하는지 알죠? 아직 안 보여서? 그죠? 옆에 눈치 보고 있어. 저 뭐라 그래? 그러면 두 글자 가르쳐 줄게. 단구. 그러면은 앞에 두 글자 맞추라고. 무슨 단구라 그래? 저거를 한단구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모식도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들 가르쳐도 마찬가지. 하한단구 가르쳐줬는데 애들 실제로 필드에 데려나가면 저거 뭐니?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학부 때 똑같죠? 교수님이 가서 야 저거 뭐니? 그러면 대답 안 하지, 아무도. 딴 데 보고, 그지? 그 자식.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모식도에 가까운 예쁜 하한단구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금방 대답할 텐데, 그래서 한 여러 번 가서 3번 가서 그나마 제일 나은 거를 찍은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보여주고 얘들아 나 이거 잘 찍어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단톡방에가 다 드릴게요. 가급적 원본 사진 드릴게. 그래서 원본 사진을 드리면 뭐가 이점이 있냐면요, 거기에 메타데이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은 어디서 찍었는지 나와요. 언제 찍었는지, 그 다음에 요거에 그러면 뭐랄까 해상도라든가 아니면은 용량 나오겠죠. 아마 웬만한 사실 내가 드리는 건 다 최소 10메가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핫톡방에 올려줄 때 20메가 넘어가면 얘가 파일로 인식하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좋아져서 60메가까지 나오는 거야, 사진 하나가.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줄이는 건 나름 또 애먹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20메가 안 넘어가도록 해서 드린 편이야. 그래서 요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영상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저 단톡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원래 여기 기대한 바가 아니었는데 이제 빙하우스죠. 그죠? 요런 것들을 핑거레이크라 그래. 따라해봐. 핑거레이크.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걸? 그래서 빙하정 하면은 손가락 모양의 호수. 그죠? 그것에 그렇게 표현했잖아. 그래, 그대로 핑거레이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주 산맥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양쪽으로 이렇게 골짜기 형성, 여기가 골짜기 형성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얘가 주 능선이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치. 그럼 요 골짜기에 뭐예요? 비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혀버리거나 계류변화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니? 손가락 모양의 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핑거레이크. 색깔 정말 예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호수에서는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치? 네,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 사진도 한번. 요것도 마찬가지야. 저는 빙하 관련이 된다 이거죠. 자유공략전 찍어봤는데 물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죠? 아, 이거 보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받아보면 알 거야. 그래서 그런 구간 한번 해서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많이 돌아서 결국 또 바다 만나는 구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느 포인트, 제가 사진 왜 원본을 드리냐면 원본에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거기 한번 좀 찾아보라고. 우리 지리전공자들 맞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위치에 대한 관심사는 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빙하 관련된 지형이네. 그러니까 옛날엔 빙하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니까 이 지형 뭐라고 부를까? 이런 거를. 빙하지에서 배우겠지만 모레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와. 용어를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예습이 돼서 그 알 거야. 모레인 그렇게 어려운 용어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는 옆에 모레인이라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측태석 이렇게 부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이 빙하 흐름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잖아. 그치? 세로방향 따라간다. 종모레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종모레인 중에서 이제 끄트머리 있는 거를 발단모레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가 점점 후퇴되잖아. 근데 이 상태로 기후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여기도 모레인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후퇴태에서 후퇴모레인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그래도 직접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갖고 왔는데, 나 오늘 수업 다시 하고 싶다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2번 다시 내 수업 다시 하겠다는 얘기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인문지리, 제가 왜 인문지리부터 시작하는지는 이제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인문지리의 공부에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인문지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강의가 이론이거든. 그래서 이론 강의지만은 제가 꼭 이론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론 중에서 어느 게 비중이 높을까? 당연히 이거겠지, 그치? 이게 80 이상일 거예요. 그러나 가끔 조금 더 도전적인 우리 과제들만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고급 이론. 난 심하란 말이 너무 거창해서요. 그런 말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은 진짜 과감하더라. 요즘 뭐 하고 있니? 그때 교과서 분석하고 있대. 참, 내가. 분석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너 왜 기본 이론 강의 왜 이렇게 밀리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 기출 분석 좀 먼저 하려고요. 앞으로 내 앞에서 그 말 쓰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2번 풀이하는 요가 드린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주요 기출문제. 아마 우리 인구부터 시작할 건데, 당연히 올해 문제 들어가 있을 거야. 최근 문제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또 도전해 볼 만한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순서는요, 인구지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구지리는 원칙적으로 4점 배점인데, 올해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점이 됐어. 그리고 이제 인문지가 이제 4파트예요, 크게. 인구, 도시, 경제, 문화 및 기타 인문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4분이 들어가셔야 되잖아. 근데 3분만 들어가시고요. 한 분은 그냥 GIS 지도학 교수님이 인구지리를 내요. 그래서 보통 4점을 매점해 주는데 올해는 여기 2점만 나왔어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지리가 10점이고 경제지리도 1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지리는 요거를 합해서 요게 10점이 돼요. 일단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인구지리가 배점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전체 인문지리가 그러면 34점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가 요거야. 요거 4시간 하고, 요거 10시간 하고, 요거 10시간 하고,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딱 안 떨어져요. 자, 둘 다 도시지리하고 경제지리하고 10시간씩이거든? 어느 게 더 걸릴까요? 경제지리가 조금 더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경제지리는 아마 15시간쯤 걸릴 거야. 그리고 제가 경제지리 15시간 해드린 거 여러분들 결코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내가 경제지리 5시간 하고 딴 거 15시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인구지리는 그러면은 10시간까지 안 가겠네. 이거 내가 15시간 한다 그랬으면 인구지리 몇 시간 하면 될까? 그럼 6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6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근데 한 문제 때문에 6시간까지 필요할까요? 항상 나오는 게 있긴 있어. 그러나, 인구지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단지 그냥 인구지리뿐만이 아니라, 인문지리 전체에 대한 이게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인구지리에서 배경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직 공부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됐잖아? 그럼 워밍업.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앞으로 사실은 도시지리나 경제지리에서 주로 더 다루게 될 건데 제가 인구지리에서 땡겨와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오늘 거기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누구였죠? 어떤 학자지? 마르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파트로 구성돼요. 인문지리, 자연지리, 그 다음에 교과교육학이지. 자연지리 쪽에서는 학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학자가 언급이 될 수도 있지만 굳이 그걸 학자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지는 않거든. 근데 요즘에 다른 파트 문제들은 교과교육론이라든가 아니면 인문지리 쪽에서는 학자에 대한 감이 없으면 답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알았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는 누구냐면요.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한 학자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마르크스까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몸도 지금 얼어 있어. 몸이 얼은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 있는 거 아니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요. 좀 녹이자. 예.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만 내가 하도록 할게. 알겠어? 네. 근데 인구지리에서 아무튼 꼭 인구지리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6시간 정도 하고 대략 이렇게 될 거예요. 6시간 걸리고요. 도시지리가 한 12시간에서 15시간. 경제지리가 15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리고 오히려 얘가 좀 덜 걸려요. 왜 덜 걸리냐면 얘가 안중에서 아니라 사실 앞에서 건드렸기 때문이야. 앞에서 건드렸던 것이 다시 나온 경우가 많거든. 인구에 있던 것들도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인구에 있던 정치지리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됐나? 네, 그래.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인구지리 여러분 교재 펴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 네. 그러면 자, 그 전에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인구지리만 간단하게 수업 안내해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인구지리만 딱 수업 안내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첫 페이지 펴면 기출문제 리스트가 있죠. 한 해도 안 나온 적은 없었을걸? 보셨습니까? 몇 문제 제가 소개해 놨어요. 30문제 소개해놨지, 그지? 그러면은, 자, 인구지리는요, 분량은 적은데, 그래도 제가 공부의 구조화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구조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지? 설명할 때 공부 구조가 뭐야? 공부의 1번. 벌써 다 까먹었어. 1번? 공부의 질서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 개념들의 위계 작업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노트북도 내 노트북과 좀 비슷하지 않아? 바탕화면에 지나치게 그 파일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 않아? 바탕화면, 그치? 그럼 나중에 정리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폴더 다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구조 안 되는 거지, 그치? 대답 안 하네, 얘들아. 쌤, 새로 학생들 좀 교체 좀 해야 되겠니? 이러면 공감을 못 하겠어? 나 이렇게 내가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않아요, 잘. 그지? 공감 바로바로 좀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귀찮아도 처음에 주제별로 폴더 만들어야지. 여러분 나중에 교사 됐어. 그러면 과목 3개 가르친다고 해봐. 뭐, 한국지이다, 세계지이다, 무슨 통합사이다 있을 거 아니야.
폴더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얘는 뭐 기본 교재 폴더다, 뭐 문제다.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맞지, 그지?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폴더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폴더를, 얘는 큰 폴더 필요 없어요. 일종의 저는 이제 서랍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작은 폴더, 작은 서랍 5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5가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리스트를 보시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인구 성장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딱 요것만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구조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구 분포라고 되어 있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구 이동이고요. 다섯 번째가 인구 문제. 그래서 분량은 적은데 이렇게 5개의 폴더로 구성이 되거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예상해 봅시다. 어느 게 시험 문제 빈도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2개만 골라볼래요? 네, 구조가 맞았어요. 하나가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솔직히 고백하면 여기에다 집어넣긴 했지만 사실 성격상 이걸로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여기다 넣었지만 성격상 이거인 경우도 많아. 근데 왜 분산시켜 놨냐면 여기 하나만 집중되면 나머지가 공백이 돼버리면 또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야. 아무튼 성장이나 분포 쪽의 문제로 출제가 되긴 해도요, 사실상 성격상 비슷하거든. 그런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계량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왜 대체 수준, 대체 출산율이 나왔거든. 그리고 또 뭐니 합계 출산율 구해봐라 했어요. 계량형 문제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인구주의 문제는 거의 요게 빠지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전공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학 지하시 쪽에 출제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 이론적인 걸 가급적 출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건드렸다가 사실 재작년에 건드렸다 미스가 났었어. 이따가 얘기했지. 그게 바로 유명한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거야. 아예 내지 말았어야 돼. 그 문제, 교재 보면 있어요. 그거 잘못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팩트 계산하는 걸로 내는 게 안전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요 이동 주제가 되죠. 그죠? 인구 이동. 그래서 인구 이동은 얘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라고 할게. 어휘가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실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팩트가 되는 거야. 그 사실 둘 다 중요한데요.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 잘 안 나와. 왜요? 전공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건 팩트에 가까운 거니까 얘는 출제해도 괜찮겠지. 그지? 됐나?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이건 나중에 학교 가서 발령받으면 여러분들 아이들 가르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쪽일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얘기하냐면 뭐가 될까요? 하나가 세계 인구 이동이야. 이거 가장 중요한 거. 그 세계 인구 이동 옛날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예전에 인구 이동하고 지금 인구 이동이 좀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비행기 한두 번씩은 다 타보지 않았을까? 많이 탄 사람도 적게. 그치?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때까지 와서 비행기 못 탄 친구들이 더 많았어. 그치? 저는 비행기 아마 되게 많이 탄 쪽에 해당이 될 거야. 짐작하죠. 나 수백 번 탔겠지, 그지? 근데 이런 거나, 옛날하고 지금과 다른 거는, 자, 내가 처음에 비행기 타고 외국 갔을 때는 나는 실제로 먹는 거는요, 정말 생긴 거하고 달리 나는 완전히 한국 음식만 좋아해요. 아까 내가 살짝 돼지고기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얘기했지, 그지? 잘 먹게 생겼죠? 제가 싫어하는 음식 2개가 돼지고기하고 술이에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거랑 상관없어.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진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거든. 햄버거 이런 거 잘 안 좋아해. 그러니까 처음에 다닐 때는 한국 음식 먹고 싶어도 어떻게 못 먹는 거지. 참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구글만 찍어도 한국 음식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세계 인구 이동, 자,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냥 거기 문화에 우리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워낙 교류가 활발하니까. 그리고 이미 갔다가도 하더라도 여기민 오는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예전의 인구 이동하고 지금의 세계 인구 이동이 패턴이 다른 거예요. 알았나요?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화돼서 거기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이게 목적이었다. 요즘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가도 그냥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살아도 돼요. 전 세계 사람 다 그러죠, 그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 용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지. 알았나? 그래서 얘가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중고등학생한테도 이거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다못해 우리 저 중고등학교 가서 뭐 있어요? 뭐 안산에 다문화 마을, 무슨 원곡동, 뭐 거기 무슨 뭐 아무튼 거기에 막 제목을 유니크한 제목들 자꾸 붙이잖아. 그런 것들 떠올리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인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아마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비교적 가벼운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한테 궁금한. 좀 이따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 많이 다루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령 구조 얘기할 때 여러분들 0세에서 14세를 뭐라 그래요? 네, 요걸 유소년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세대예요. 자, 그 다음에 딱 요렇게만 구분하지. 어쩔 수 없지, 그지?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배우겠지만 이거로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잖아.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이 온 거야. 저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예상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아예 그냥 획기적으로 이거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왜 0세에서 14세인 줄 알아요? 이게 중3 나이거든, 만 나이로. 그게 웬만하면 고등학교 가잖아, 선진국들. 그러니까 0세에서 17세로 만드는 게 좋죠. 그죠? 요렇게 가. 지금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가자고 권장하는 거야. 근데 아직 대부분 나라가 아직은 못 받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요거는 18세 시작해야 되겠지, 그지?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얘가? 야, 79까지 가요. 끔찍하죠? 79세 노인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걸 아까 청중년층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래서 청장년층 불렀다면 79세 장년이야. 그리고 노인은 80세부터야. 이렇게 돼요. 알고 있으면 좋아. 결국 그렇게 알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 왜 대부분 나라 못 받아들이냐면 이러면 사람들이 연금 80부터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분명히 자기가 봐라 여기에 해당되는 65세에서 그럼 79세 사이에 노인이잖아 사실상, 그치?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마 지하철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리 안 비켜주는 등산복 입은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닐까? 그래서 노인이라고 부르면 아마 싫어할 거야. 근데 분명히 연금 늦게 주겠다 그러면 싫어할걸? 그죠? 하다못해 지하철 무임승차 그거 없애겠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질걸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한대잖아. 이거 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매년 1년씩 늦추나? 어떤 사람 재수없게 내가 딱 걸려가 65세인데 내년에도 66 안 되고 15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떡한대요? 많은 국가들이 이거를 2년에 1년 정도씩으로 늦추자. 근데 유엔이 이거 80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여기까지 가 벌써 30년 걸리는 거야, 이거. 유엔 쪽에서 야 이러면 너무 늦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인구 문제가 굉장히 주제는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죠? 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야. 알았나?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주제 가지고 대략 지금 사실상 거의 1시간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6시간 정도 인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됐나? 네. 그러면 이제 교재 잠깐만 칠판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칠판 한번 지우고 그럼 1쪽부터 제가 진도 나갈게요. 네. 그럼 이제 1쪽 펴시면 돼요. 본문. 드디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폴더 5개 내지 서랍 5개 얘기했잖아. 그럼 첫 번째가 인구 성장 파트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요.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화하는데 구조화라는 게 뭐라 그랬니? 공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라 했지, 그지? 아까 제가 수업 미리 좀 예습 겸 하면서 디아스포라는 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하실 거고요. 그다음 모르면 뭐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는 용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오로지 그냥 그 용어에 꽂혀 있어. 디아스포라의 뜻과.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질문해서 제가 대답했죠? 디아스포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어디 위치에 가야 되냐 이거야. 그게 구조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인구 성장만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인구 성장 파트는 우리가 주제를 3가지 정도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가 인구 성장 파트에서 제일 전통적인 게 뭐냐면 인구 변천 모델이야. 그리고 요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뭔지 알지, 그지? 여러분들 열심히 했던 거 고등학교 때 다산감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알겠어요? 네. 사실 그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산력과 사망력이거든. 그래서 요즘에 요게 단골로 나오네요. 한참 나오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출산력과 사망력, 그래서 여전히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망력이 아니에요. 출산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구 성장과 관련된 이론들이거든.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지. 우리 전공자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낮아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것만 하면 그게 퐁당퐁당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 들어봤을 거야. 멜서스 또는 멜더스라는 사람, 그지? 그래서 고전, 보통 3대 고전 경제학자 이렇게도 불리게 돼. 그래서 이거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멜서스하고 보저럽이란 사람이야. 그래서 보저럽이란 사람도 경제학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성 경제학자야, 이분은. 그래서 보저럽하고 괴를 같이 한 사람이, 혹시 쿠즈네츠라고 들어봤어? 쿠즈네츠 유자 가설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서로 대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인 게 나오면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원래. 이해되나?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마르크스를 공부할 건데, 마르크스가 인구지리학에서 마르크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언급된 김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인문지리학 전체가 쉬워지는 거야.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장 쉬워지는 거 하면 뭐냐면 경제지리학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경제지리학은 마르크스 경제지리학입니다. 근데 완전 마르크스 경제지리학은 아니고요. 네오마르크시스트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인문지 쪽에서 도시지리나 경제지리 또는 정치지리학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요. 아마 데이빗 하비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치? 여러분 하비 좋아요? 갑자기 그 이름 듣는 순간 하비의 책들이 우리나라 많이 번역이 되는데 몇 개 정도 번역됐는지 알아? 20권 이상이야. 저는 다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되게 좋아요, 하비를. 예, 그래.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필요 없겠지, 그지? 그래서 하비 안 읽어도요, 그 제가 뽀록 안 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 하비의 별명이 뭐냐면, 하비는 마르크스가 지리학자로 환생한 사람이라고 이런 평가를 받아요. 어쩔 수 없어. 우리 마르크스가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냐고. 근데 마르크스 공부하려면 사실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보니까. 근데 왜냐하면 내가 작년에 했겠지, 그지?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얼굴이 밝았다가 마지막 시간에 다 어두워지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안 그럴래. 그래서 올해는 딱 오늘 워낙 날씨가 춥잖아. 여러분들 지금 얼어가지고 해동도 안 된 상태인데 오늘은 다시 해동시키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 번 그것만은 양보를 할게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됐나? 네,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인구 변천 모델하고 그 다음에 출산력, 사망력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딱 요렇게 요 표 열어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 처음에 보세요. 인구 성장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인구 변천 이론. 선생님 이런 것들을 용어로 출제할 수 있을까? 이걸 용어로 출제하게 되면은요 허용 답안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사소통만, 의미가 통하는 정도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구 변천 이론인데 누구는 뭐 인구 변천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래요? 또는 누구 인구 변천의 경험적 모델 이런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영어 출제 안 할 겁니다. 이해감?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본질을 깨달으면 돼요. 일단은 이 인구 변천 모델은요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거야. 언제 만들었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거거든. 그래서 특히 선진국들이 그때 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요 사회부장 정책을 굉장히 늘리던 시기야.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인구 구분을 한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 인구 급간 코호트라고 하지. 7세 단위로 하면 좀 이상하지. 왜 0세에서 14세가 됐는지 알죠? 대부분의 국가가 의무교육이 9년이기도 하고요. 0세에서 4세, 그 다음에 5세에서 9세, 5년 단위로 쪼개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가니까 그럼 0세에서 17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못 만드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해되나요? 통계자료가 비교가 용이해져야 되죠. 그치? 연산이 용이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왜 65세로 그럼 노인 인구를 시작을 해놨을까? 그 당시에 선진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70세에서 75세 정도 되는 거야. 그럼 65세쯤에 은퇴를 하고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살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거지. 그러면 그 국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쉽지 않다 그러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경험적 모델인 거야. 이게 논리적 모델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꼭 이래야 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왜 경험적 모델이라고 했는지. 그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엄격한 수학 공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그 나라의 경제 발달 수준과 이 인구 구조 형태가, 인구 성장 형태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선진국의 모델이고요. 출생률하고 사망률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1단계잖아. 저 뭐라 그래요, 저거를? 여기까지만 쓸게. 그러면 다사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여기까지만 쓰겠어. 다산다사라고. 이거는 선진국 모델일까요? 개발도상국이 될까요? 당연히 저개발국가 유형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얘는 봐. 다산다사는, 인구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아닐까? 인구 문제 발생했다 볼 수 없죠. 많이 나도 많이 죽으니까. 인구 정체돼 있지.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도 부를까요? 이런 거를 고위 정책이 이렇게도 불러. 하나도 안 빠뜨리고 좀 해주는 거다. 그럼 왜 고위 정책일까요? 왜 고위 정책이야?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으니까. 이해되나? 그럼 하나 또 가르칠게. 그러면 마지막 4단계는 소산소사잖아. 요거는 저위 정책이라고 하겠네? 왜 저위 정책이야?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으니까. 알았어? 그런 식으로 붙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 요거는 다산다사 인구 정체돼 있죠? 그 인구 문제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안 생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인구 정체 이렇게 하면 되고, 인구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 보통 대부분 저개발 국가 단계예요. 우리나라도 요 시기가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지, 그치? 언제야? 대략 조선 말 정도, 개화기까지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됐대. 그런데 고종 때 와도요 2배가 안 됐어요. 1100만, 1200만 이 정도거든. 500년 지났는데 2배가 안 됐으면은 그건 인구 중에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 이해 갑니까?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1단계를 내겠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단계 이름 뭐라 그래요? 다산 소사가 아니라 감사야. 그러니까 왜 감사라고 표현한 거야?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주는 거야? 이거 내도요 뒤집어 쓴 사람 꼭 나온다. 출생률이 먼저 줄까요? 사망률이 먼저 줄까요? 사망률이 먼저 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산 감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인구증가 많이 되겠네? 네, 그래서 보통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폭발적 인구 증가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가장 이때가 인구 증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붙였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래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 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 보는 첫 시간에 나오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성함을 잊을 수가 없어. 지화자 선생님이야. 옛날에 화자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가끔 실존 인물이냐고 내가 지어낸 거 아니냐고 의심한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밝힐 수 있었죠. 실존 인물이거든. 그래서 지화 선생님이 나한테 내가 좀 잘 못 보여서 내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 어떤 정도가 폭발적인가? 애가 낳다가 폭발하나? 막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렇게 많이 혼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해도 절대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가 폭발적인 구조인가일까?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 감 잡으라고 내가 여기 그럼 알려줄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한 1100만에서 한 1200만으로 시작했거든. 그런데 해방될 때 45년이죠. 그러면 우리 1910년이고 1935년이죠. 45년이잖아. 약 35년이잖아. 그래서 한 2700에서 2800. 이 정도 된 거야. 즉 뭐냐면 한 세대 정도 지나갔죠. 한 세대 정도 지나갔을 때 인구가 2배가 되잖아. 그럼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폭발적 인구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이렇게 된 가만. 여러분 혹시 은행 이자가 매년 1%면 얼마 지나면 2배 되는지 알아요? 네, 맞아요. 오, 정확해. 약 70년이야. 100년까지 안 가요. 네. 그래서 복리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아, 수학 얘기해서 미안해. 예. 근데, 그냥 계산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 매년 인구 증가 2%씩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1.02잖아. 요거의 거듭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 앞에 이게 10g 비슷하게 생긴 이런 거를 혹시 로그라고 들어본 적은 있지? 예, 계산을 못 하려. 저거 취하면 대략 n값이 한 30 몇 년 요 정도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한 세대 지나면 인구가 2배가 되는 그 인구 증가 대략 몇 퍼센트야? 2%인 거야. 그러니까 2%면 엄청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2%가 별로 높은 느낌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 요거 잘 안 쓰고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요. 인구에서 그래서 천분율 많이 쓰는 거야. 이따 뒤에 보면 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전부 다 천분율 쓰는 거야. 이해되나? 대답도 하나네, 이 사람들.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3.4%하고 3.7%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지. 근데 이거를 34 퍼밀이라 그러지, 이거를. 그치? 요렇게 해놓으면은 느낌이 달라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인구 있어서 퍼센트 굉장히 큰 수치가 되는 거야. 폭발적 인구 증가 대략 한 세대 지나면 인구가 2배가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해도 항상 환영해. 내가 별명이 내가 스스로 지은 거긴 한데 내가 애정남이거든? 아, 그거 있잖아. 애매한 것을 잘 정해준다. 그거 있잖아. 난 그런 쪽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있잖아. 그거를 미리 대비를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아이들한테요, 당스러운 순간 나올걸? 선생님, 고온 다습이요. 그럼 이 고온은 몇 도 정도 되는가요? 대답해줘봐. 애들 물어볼 거 아니야. 몇 도니? 근데 이건 좀 대답 잘하는 것 같은데 25도 내외가 고온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랭은 뭐예요? 오늘 같은 날씨가 한랭이지? 영하 상태겠지, 그치? 한 영하 5도 또는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랭이라 하는 거야. 알았나? 네, 그럼 맞춰볼래, 다음 거? 그러면 이렇게 냉량하고 온난이란 말이 있다고 해봐. 그 냉량은 몇 도쯤 되는 걸까? 온난은 어느 게 기온이 더 높은 거야? 이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들 애들이 이제 어떻게 질문해야 돼? 미리 얘기해 줄게. 여러분한테 기후학 열심히 배웠어. 선생님, 서한행성 기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요, 참고서 보고 문제 보니까 서한행성 기후는요, 얼음의 냉량 수변하고요, 겨울철은 온날 뭐 어쩌고 돼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애들이 그렇게 물어볼 거야. 한 번도 교과서 제대로 안 읽어봤지, 그지? 서한행성이 여름철에 서늘하죠? 서늘한 거를 온난이라고 하지 않아. 온난은 무슨 뜻이야? 따뜻하다는 뜻이야. 서한행성기 여름이 따뜻합니까? 아니죠. 시원하죠. 서늘하죠. 반면에 서한행성 기후는 겨울이 시원한 거 아니죠. 따뜻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공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기온이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름철에다가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이 덥죠. 서한행성 기후 여름철 서늘하다 이런 뜻이야. 서늘할 양자야. 알았나요? 고위평탄면 고랭지 채소하지? 고랭지 채소 겨울에 해요, 여름에 해요? 겨울에 해요? 여름에 하죠? 그 냉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늘하다 그런 뜻이야, 그게. 추워야 잘 자라는 작물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제주도는 겨울철이 따뜻한 거예요, 여름철이 따뜻한 거야? 겨울철이 따뜻한 거지, 얘가 이제 오해.
알았나? 그래서 나 어떤 거 질문해도 다 대답해 준단 말이야. 한 김에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풀래? 툰드라 여름은 어떻게 표현할래? 툰드라 여름. 툰드라 여름 10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5도 되겠네? 이런 상황을. 여기 영어로는 잘하죠. 영어로 맞춰봐. 이게 이거야. 얘는 핫이야, 핫. 얘는 콜드인데 얘는 쿨이야. 얘는 웜이고. 이해되나? 그래서 이거 한번 표현해. 어차피 그걸 우리가 번역한 거잖아. 그 정도 단어 하는데. 쓰던데. 칠이란 말 알아요? 칠? 칠링. 그죠? 예, 이렇게. 저기 툰드라기 여름철이 칠링. 그 정도 기온에다 그렇게 쓰는 말, 그 말을. 알았나요? 외국 가서 맥주 주문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맥주 미지나가 주면 욕 처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그래, 얼주 가잖아. 외국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 없는데 많은 거 알지? 왜 이걸 담아?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인가요? 그래도 여러분은 많이 안 다녀봤어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진짜 공항이나 호텔 이런데 그 아이스 커피 없는 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맥주 우린 당연히 차가운 거 주잖아. 덜 차가운 거 주면 난리 나지, 그지? 그럼 차가운 맥주 주세요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 칠링이란 말 쓰는 거야. 얼어있는 맥주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맥주 가장 맛있는 온도가 뭐 4도인가 5도 정도 된다며? 딱 그게 그 온도야, 이게. 알았나? 네, 그래요. 힘드네요.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도 관심을 안 가졌지만 저는 그런 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폭발적 인구자, 이 말에 의미가 감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자, 인구 문제 생겼어, 안 생겼어? 당연히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된 부분이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식을 따지면 언제냐? 우리나라로 얘기할게. 그럼 요거를 자,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할까? 대략 한 조선 말까지가 요거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왜 우리 역사 쪽에 보면 엄청 싸우잖아. 일제의 의미, 일제강점기의 의미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 통계로 보면 사실 그게 말이 되는 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딱 35년 동안 인구가 2배가 넘었잖아. 그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인구가 2배로 늘고 그러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아니 내 주장이 아니에요. 사람 왜 그렇게 뭐? 내 얘기가 아니고 식민지 근대화로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 이해 가나? 그럴듯하죠? 네, 그런 거라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인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 원뜻 우리 설득 당할 뻔했지 지금. 그래서 설득하면 안 돼. 우리는 그거 안 돼.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다음에 6.25 전쟁이 있어서 그때 인구 안 늘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950년대 60년대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래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전쟁이 좀 늦게 끝났고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언제가 되는 거야? 1945년부터, 그죠? 그죠? 50년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개선이 돼야 되겠네, 그지? 네, 근데 그 전에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자. 왜 사망률이 줄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이 사실 증대돼서 틀린 말은 아닌데 인구 부양력이 증대됐다고 해서 바로 사망률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거야. 가장 우리의 기대 수명을 길게 만든 사건이 백신의 보급이에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방의학입니다. 의학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그래서 이것이 예방의학이 결국 뭐를 가져온 거야? 자, 전체적인 사망률의 감소라기보다는 아기 사망률이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에 급감이 되는 거지. 명확하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진도 첫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첫날부터 뛰려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고 한 다음 주까지는 내가 뛰지 않고 천천히 걸을게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뛸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네, 그럼 요걸 이제 한 칸 내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요걸 줄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시기는 소위 말해서 감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감산. 출생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률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감산 소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가 많으니까 힘드니까 애를 적게 낳아야겠다.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낮으면 그 생각을 못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인도예요. 인도는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가족계획이 1968년인가 그래. 산하 제한 정책이. 근데 인도는 1952년인가부터 있었거든. 근데 거기는 지금도 인구 증가, 이미 중국 추월했죠,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런 거야? 자녀에 대한 효용성이야. 그래서 얘 기본적으로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려면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소득이 올라가기 전에 그게 안 일어나요. 소득이 낮으면 자녀는 뭐야? 재산이에요. 돈 벌어올 수단이에요. 앤드 나 늙으면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예, 그래.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감산소사. 그러면 이걸 자발적으로 이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요, 정부 정책을요, 국민들이 말 잘 들어주는 나라. 국가 위기 오면 우리 막 금모으기 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인도 그런 거 안 해. 인도는 정부에서 뭐 하라 그래도, 인도가 세계에서 공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로 악명 높거든? 그 나중에 내가 기확 시간에 얘기할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열대 고압대예요. 아열대 고압대 연중 하강기류가 우세하거든? 그 하강기 우세하다 보면 공기가 위로 상승 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이 잘 안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특히 인도에서 유명한 힌두스탄 평원이란 데는. 이해됨? 그런데 봐. 근데 이게 가을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그 농작물 다 이제 수확했죠?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이요, 그 밭을 태워요. 인도 정부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뉴스 무슨 세계 탑픽 이런 데서 봤을 거야. 인도 사람들 산소 마스크 약국에서 팔거든.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 하지 말래도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석탄 많이 떼. 그 다음에 자동차 완전 거지 같아가지고 그 노화돼서 그거로 인한 또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인도를 한번 가보면 아마 정 떨어질 거야. 앞에 5m도 안 보여요. 11월 달쯤 가봐. 거의 겨울철 달. 기온으로는 낮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진짜 숨을 쉴 정도가 아닌 거야. 국민들 말 안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어떻게 해, 그래? 하다못해 공기 안 좋아지 우리는 이부지 합시다. 그러지? 지키죠? 안 지킬 거야, 니네? 차 2대 사, 그럼. 올짝으로. 알겠어요? 그럼 되지, 뭐. 근데, 괜히 이런 얘기 안 한 걸로 하자. 그죠? 괜히 얘기했다. 자, 아무튼 맞죠? 그래서 감산소사의 시기야. 그러면 인위적인 산화 제한. 왜 인위적 산화 제한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건 요거는 1970, 80년대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치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서 가족 계획의 시대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거 반드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잖아. 거기에 각종 포스터들과 그러면 인구의 변천 모델을 일치시켜라. 중고등학생도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포스터가 뭐니? 둘만 나 잘 기잖아, 그치? 근데 좀 요거 임팩트가 약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씩만 나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덮어놓고 나타나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내가 소개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도 비교적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그대로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소사가 되는 거지. 이게 됐나? 그래서 이 시기 오면 이때가 이제 총인구는 최대가 된다라는 건데, 이건 많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험적 모델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있어. 근데 앞으로는 시간 지나면 모르죠. 5단계 만들어낼지도 모르. 우리나라 그렇잖아.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 속도 되게 빨라요. 앞으로 30년 지나면 지금 거의 우리 인구의 30% 이상 줄어들어 있을 거라며, 그죠? 네, 사실 이거 대책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1990년대 이후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태어나. 됐나? 여러분 부모님은 여기 아니면 요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부모님은 두 분이잖아, 두 분. 그래서 두 분이 은퇴하시면서 여러분 한 명만 낳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두 분의 일자리가 여러분 한 명 일자리 나오는 거 아니야. 요즘에 선발이런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라고. 알았니?
네, 그래서 여기 바로 인구 성장 단계, 인구 변천 모델을 본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거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럼 봐라. 여러분 문제가요. 임용고사 문제가 항상 어려운 것만 내는 거 아니거든. 어이없게 쉬운데 어이없게 쉬울 때요. 그거를 틀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걸 내가 어이없게 쉽게 낸다 그러면 요거 두 개 A, B로 바꿔놓을 거야. 그 뭐가 먼저 준다 그랬지? 사망률. 근데 뒤집어 쓴 사람 나와. 물론 맞힌 사람이 더 많긴 할 텐데 이거 뒤집어 쓴 사람 나온다고. 그럼 몇 점 나가요? 몰라서 틀렸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바꿨으면 자기 정말 죽이고 싶어. 이해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되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뭐 낼 수 있겠어요? 인구 증가를 낼 수 있겠죠? 별거 아닌 거. 항상 이런 거 소홀히 한다? 이거 최근에도 나왔어. 인구 증가율이 답인데요. 못 쓴 사람 없을 것 같지? 아니, 정답은 70%안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배들, 와 선배들 정말 뭐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의 모습이야 그게. 이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두 개의 차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출생률 더 높고 출생률에서 사망률 빼면 그게 인구 증가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 예. 네. 사소한 거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대답이 없네요? 공감을 못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하네요? 큰일 났네. 인터넷 수강생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직강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 좀 자꾸 디스 좀 혼 좀 내줘야 돼. 그치? 화내요. 여러분 대답 안 하고 그러면 진도를 내가 빨리빨리 못 나가잖아, 그럼. 알겠지? 네, 오늘 첫날이니까 봐줄게.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요, 우리나라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고 옆에 이거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옆으로 가져온 거예요. 사례로. 그럼 한번 요거 쉬운 거니까 내가 답 맞춰줄게, 그죠? 네, 그러면 답 요거 따로 없잖아요. 기억에 들어갈만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뭐였어요? 다산 감사식이었지 아까 폭발적 인구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인구 증가가 높아진 거야? 그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아니잖아. 백신만 보급이 잘 돼도. 그러니까 일제가 한 거는 딱 그 정도지. 그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인구가 많이 든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망률이 낮아진 거죠, 근대화가 보고로. 또는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답이 되고. 됐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광복에서 60년대 초야 한국전쟁 후 사망률이 급증했지만 사회가 안정됐어요. 그걸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 그럼 다시 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중반에서부터 90년대. 여러분 부모님 세기네, 그지? 그래서 감산소사.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정도만 돼도 삼촌하고 막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닐 거야. 저희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친구들 보면 거의 아버지 세대는 8남매 기본. 그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8남매까지는 안 가죠. 한 셋 정도 되지 않아요, 보통? 그럴 때 제일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2000년대 이후야. 그러면 리을은 소산, 소사가 되는 거지. 디귿은 감산, 소사 쓰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요 관련된 확인학습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 임용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공중보고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럼 이거 몇 단계란 얘기야? 두 번째 단계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2단계입니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2단계의 특징을요, 사망률과 출생률에 가지고 얘기하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저는 일단 답을 좀 여유있게 달아드렸거든? 근데 요즘 스타일에서는 이거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징이니까 좀 뭔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사망률보다 뭐가 높은 거야? 출생률이 높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불안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아 사망률의 급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의 급감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출생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네, 줘서. 근데 뭐는 빠지면 안 되냐면 영아 사망률 급감이지, 그지? 그래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라는 거는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요게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보면은 가끔 이거 많아. 특히 인구 파트는요. 임용에 나왔던 문제보다 수능 문제가 더 어렵대요. 여러분들 풀어보신 적 있어요? 아, 수능 문제 근데 가르쳐야 될 거잖아. 여러분 인구 파트는 인구지리 문제는 있잖아. 수능 문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인구지리 파트는 수능 문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수능에 나온 문제야. 근데 앞에 거보다 얘가 수준이 더 높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봐. 여기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아까 해볼까? 다산다사. 그치? 다산다사. 그 다음에 다산감사. 그쵸? 그 다음 감산, 소사, 소산, 소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연결시키라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 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픽화 시켜라 이거지. 또는 그래픽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보통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바꿔쓰기 능력이라고. 수능 문제가 그런 게 되게 많아.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요.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물어본 게 많단 말이지. 알았나? 네, 그러면 A를 바꿔보세요. A를 지금 A 보니까 자 인구 증가율이 좀 높은 단계네. 그래서 출생자 수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아,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 수가 더 많군요. 그러면 뭐가 되지? 얘가 다산 감사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영아 사망률 급감의 단계가 되네. 그래서 A가 바로 일로 가야 돼요. 이거 다시 쓸게요. 그러면 자 A 시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산 감사라고 할 수 있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A, B, C로 갈수록 계속 인구 증가가 낮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다산은 없지, 그지?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B 봅시다. B는 뭐가 떨어지는 거지, 이거. 이게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출생자 수가 팍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출생률이 급감하는 단계니까 요거는 감산소사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감산소사. 됐어요? 애매하게 대충 눈치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C단계 그럼 말해보세요. 아, 이거는 소사수사밖에 없죠, 얘는. 됐나? 네. Write down. 바다만 적지 마시고요. 그 나중에 받아 적어도 돼. 이게 더 중요해. 나하고 눈맞이. 알겠어요? 아이 컨택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실력 더 많이 늘어요. 됐나요? 쓰는 거 나중에 된다. 쓰다 걸리면 죽어.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A, 자, 요 시기야. 의료 환경이 빠르게 개선돼. 특히 백신 보급이겠죠. 예, 맞아. 그 다음에 급격한 인구 팽창을 경험한 저소득국가. 맞죠. 특히 어디에 몰려있을까? 지금 현재. 자, 아까 우리가 A 시기가 다산감사가 우리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직후였잖아. 아까 6.25 전쟁 직후잖아. 근데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요 단계에 되게 많죠. 그죠? 예,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B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우리나라 아까 몇 년대였어요 이거? 1970, 80년대잖아. 아, 그 시기에 고도성장이 맞지, 그제? 네, 됐네요. 그 다음 B 국가의 인구 증가의 감소는요 사망자 수 증가가 아니라 요거 산화제한적 제시죠, 그죠? 그래서 출산율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된 거네. 요게 답이래. 요거 틀렸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국가는 그치 출산장려 정책 필요하죠, 그죠? 우리나라 사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되셨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인구 성장 파트에서 뭐니 인구 변천 모델을 공부한 거야. 그러면은 시간 좀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까요? 네, 그럼 칠판 지우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할게요.